여러분, 오이와 당근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둘 다 채소인데 뭐가 위험해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순간 우리 몸속 신장이 처참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특정 채소 궁합이 신장 기능을 최대 2점, 300까지 악화시킨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채소 반찬 속에 우리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콩팥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혈액을 걸러주는 미세한 거름망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한번 사라진 거름망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30대, 40대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콩팥이 튼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콩팥은 60년 넘게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거기에 불순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장은 78%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퉁퉁 붓거나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의 조합입니다. 아니, 김밥에도 들어가고 비빔밥에도 들어가는 이 흔한 조합이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탁에서 오이와 당근이 나란히 놓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밥, 잡채, 비빔밥, 샐러드,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과 우리 혈관벽을 단단하게 보수해주는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관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타민 성분은 벽돌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주 고마운 녀석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을 파괴하는 깡패 같은 녀석입니다. 평소에는 오이 속에 얌전히 갇혀 있다가 우리가 칼로 썰거나 입안에서 씹는 순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효소가 옆에 있는 당근의 비타민 성분을 가차없이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당근이라는 좋은 벽돌을 열심히 쌓았는데 같이 먹은 오이가 시멘트를 다 녹여버린 꼴입니다. 시멘트 없는 벽돌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지겠죠. 여러분,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매일 점심마다 오이와 당근을 듬뿍 넣은 비빔밥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팔다리에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런 멍이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20년이나 더 나와 있었습니다. 비타민 성분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혈관이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 그렇다고 당근이나 오이가 나쁜 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잠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따로따로 먹으면 둘 다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같이 먹는 것, 특히 생으로 같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파괴된 비타민 성분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김밥집이나 식당에서 오이와 당근을 미리 썰어서 섞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시간 폭탄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 파괴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 냉장고 채소 칸에 먹다 남은 당근 조각과 오이가 나란히 붙어 있지는 않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위험한 궁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콩팥을 꽁꽁 얼려버리는 놈입니다. 바로 오이와 무의 차가운 조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여름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시원한 물김치, 오이 냉국. 입맛 없는 여름철에 살얼음이 동동 뜬 국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콩팥은 차가운 얼음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이와 무는 둘 다 성질이 매우 차가운 음기식품입니다. 우리 콩팥은 끊임없이 혈액을 걸러내는 엔진과 같은데요. 모든 엔진이 그렇듯이 따뜻한 열기가 있어야 힘차게 돌아갑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에 양기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차가운 오이와 더 차가운 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냉기가 발생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혈관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겨울에 수도관이 얼어붙으면 물이 흐르지 못하죠?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음식이 들어와서 혈관이 쪼그라들면 피가 느리게 흐르고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할 수분이 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고이면서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여름마다 밥 대신 오이 물김치를 달고 사셨는데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얼굴이 보름달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발등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슬리퍼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의 노폐물 여과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살이 찐 게 아니라 콩팥이 차가워서 물을 못 빼내고 있는 위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기름에 찬물을 부으면 기름이 하얗게 굳잖아요.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혈관 속 찌꺼기를 굳혀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오이를 다른 음식과 섞지 않더라도 그냥 생으로 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초라는 보호막 없이 생오이를 드시는 것이 위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등산 가실 때 오이를 통째로 챙겨서 정상에서 베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요. 하지만 이것은 오이가 가진 파괴 효소를 우리 몸속에 그대로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매주 산에 오르실 때마다 오이를 통째로 씹어 드셨는데요. 산을 내려올 때마다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나고 밤에도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는 경련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전해질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식초 없이 먹은 생오이의 효소가 위장으로 살아서 들어가 다른 음식으로 섭취해둔 비타민까지 모조리 파괴해버린 겁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산성 성분만이 이 파괴 효소의 입을 틀어막고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쌈장은 이 효소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더해져 콩팥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돌덩어리를 만드는 녀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약 3명이 콩팥에 작은 결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이를 과하게 드시면 이 옥살산이 콩팥 안에서 모래알 같은 결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커지면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는 하루에 1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껍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이를 씻을 때 굵은 소금으로 문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단순히 잔류 농약을 씻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이 껍질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쓴맛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우리 위장에 심한 자극을 줘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위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47%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쓴맛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소금으로 껍질을 꼼꼼히 문질러 씻으시고 양쪽 꼭지 부분을 넉넉히 잘라내셔야 합니다. 쓴맛이 꼭지 부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오이의 위험한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둘째, 오이와 물을 같이 먹으면 콩팥이 얼어붙습니다. 셋째, 식초 없이 생오이를 먹으면 영양소가 다 깨집니다. 넷째, 오이의 옥살산 성분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이를 버릴 필요 없습니다. 먹는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우리 콩팥을 살리는 명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이, 부추, 식초 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지혜이자 현대의학적으로도 검증된 혈관 청소기입니다. 왜 부추가 필요할까요? 부추는 동의보감에서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피를 맑게 하고 무엇보다 성질이 매우 따뜻한 양기의 채소입니다. 오이가 차가운 얼음물이라면 부추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평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화가 안 되어 늘 고생하셨는데요. 매일 점심과 저녁에 오이 부추 무침을 드시기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고 평생 차갑던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여과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이가 혈관 속에 굳어있는 나트륨과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때 부추가 혈액순환이라는 강력한 모터를 달아줍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알릴설파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피를 빨리 돌게 만들거든요. 오이가 길을 닦는 청소부라면 부추는 그 길 위를 힘차게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게다가 식초가 오이의 파괴 효소를 막아주니 영양소는 그대로 흡수되고 콩팥은 따뜻한 혈액을 공급받아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서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싱싱한 오이 1개를 준비해서 굵은 소금으로 껍질을 꼼꼼히 문질러 씻은 뒤 어슷하게 썹니다. 이때 양쪽 꼭지는 넉넉히 잘라내세요. 둘째, 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 비슷한 길이로 썹니다. 셋째, 여기가 핵심입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 반드시 식초를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2큰술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으세요. 넷째, 썰어놓은 오이에 이 양념장을 먼저 넣고 버무립니다. 오이 표면을 식초로 먼저 코팅해서 파괴 효소를 잠재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추를 넣고 숨이 죽지 않게 살살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넣으면 아주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들깨 가루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새로운 정보인데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들깨가루를 매일 한 큰술씩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염증 수치가 34%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이 부추 무침에 들깨가루를 한 큰술 뿌려주시면 오이의 수분이 노폐물을 밀어내고 부추가 혈액순환을 돕고 들깨가 염증을 잡아주는 3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비싼 건강보조 식품보다 훌륭한 천연 콩팥 치료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이배 중탕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배 안에 오이를 넣고 찐다니 어색하시죠? 하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 콩팥을 살리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폐와 콩팥은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입니다. 폐가 건조하면 콩팥도 물을 공급받지 못해 바싹 말라버립니다. 이때 배가 폐를 적셔주고 오이가 수분을 보충해주면 놀라운 순환이 일어납니다. 조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배 1개 윗부분을 잘라 뚜껑을 만들고 가운데를 파내세요. 잘게 다진 오이 반개와 천연꿀 2큰술을 넣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서 40분 정도 푹 찌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맛이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 있잖아요. 열을 가했기 때문에 파괴 효소는 사라지고 콩팥에 좋은 성분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셔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하루를 지켜줄 생활 지침입니다. 낮 시간, 아침이나 점심 식사 때 오이 부추 무침을 밥상에 올리세요.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오이와 부추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찌꺼기를 바로바로 청소해줍니다. 특히 점심에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식초가 들어간 오이 무침은 필수입니다. 저녁에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낮 동안 지친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휴식을 주셔야 합니다. 주무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유 속 칼슘과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밤마다 괴롭히는 종아리 쥐를 예방해 줍니다. 이때 우유는 팔팔 끓이지 마시고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45도 정도로만 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 처방들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콩팥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바탕을 튼튼하게 만들어 약의 효과를 돕는 지원군이지 급한 불을 끄는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서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정말로 똑똑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이는 반드시 식초와 함께 드세요. 둘째, 오이에 부추와 들깨가루를 더하면 콩팥의 명약이 됩니다. 셋째, 하루에 오이 1개 이하 식사와 함께 드시되 차가운 음식과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건강을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낡은 정수기라도 사용법만 바꾸면 다시 맑은 물을 뿜어낼 수 있듯이 우리 콩팥도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오이, 부추, 식초, 들깨 가루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